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국어 읽기 잘하는 방법에 관한 노트입니다. 특히 한국어 학습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읽기 실력을 좀 더 키우고 싶다 이런 분들께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인 학습자로서 우리가 왜 이 읽기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뭐랄까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중 하나라고도 하잖아요, 한글이. 그 독특한 구조가 어떻게 효율적인 읽기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 핵심을 좀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네.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면서도 이 자료가 가진 어떤 중요한 통찰들, 네,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맞아요. 자료 초반부터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읽을 수 있는 문자 중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과연 그 근거는 뭘까? 또 우리 학습에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탐구해 볼까요? 좋습니다. 보통 언어를 배운다 이러면 아기들이 엄마 아빠 말 듣고 따라하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듣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이 자료 쓰신 분도 베트남어 배울 때 소리에 먼저 익숙해지는 게 중요했다 이렇게 언급하셨고요. 근데 이 자료는 성인 학습자인 우리한테는 조금 다른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어린 아이들은 뭐랄까 주변 환경에 그냥 계속 노출되면서 언어를 스펀지처럼 흡수하잖아요. 하지만 이미 모국어 체계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지식 기반을 갖춘 성인 학습자는 좀 달라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의식적인 학습이요? 네. 이때 읽기가 마치 그 해부학 도구처럼 언어의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좀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돕는 거죠.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연스러운 습득 환경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성인의 어떤 분석적인 능력을 활용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원어민이랑 24시간 같이 살면서 언어를 배우는 환경? 이건 대부분의 학습자한테는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 제약을 생각하면 읽기를 통해서 어휘를 접하고 그 단어들이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뉘앙스인지 이걸 스스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 이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단어 목록 외우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깊이 있는 학습이 될 수 있겠어요. 그 자료 작성자분이 베트남어 읽기 쓰면서 발음이 너무 어렵다 느꼈던 것도 어쩌면 읽기를 통한 구조적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듣기 말하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성인 학습의 특성상 읽기가 의식적인 어휘 확장이나 문맥 파악, 또 문장 구조 이해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인 통로를 제공한다는 거죠. 네, 효율적인 통로. 네, 꾸준히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서 언어에 대한 감각, 이해도 이걸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튼튼한 골조를 세우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골조를 세운다. 좋은 비유네요. 자, 그럼 한국어 읽기에 좀 더 구체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보죠. 한국어 발음 특징 중에 이 자료가 특히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성조가 없다는 점입니다. 성조예요? 네. 예를 들어 자료 작성자분이 배우셨던 베트남어는 같은 마 소리라도 그 성조, 즉 소리의 높낮이나 변화에 따라서 엄마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말, 무덤, 쌀 이렇게 전혀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와, 중국어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정말 큰 차이인데요. 한국어에도 물론 된소리, 거센소리 이런 어려운 발음들이 있긴 하지만 있죠. 적어도 소리 높낮이 때문에 단어 뜻이 완전히 달라져서 대화 중에 심각한 오해를 살 가능성 이건 훨씬 적다는 거잖아요. 네, 훨씬 적죠. 단어 하나하나 성조까지 외워야 하는 부담이 없다. 이것만으로도 학습 초기의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지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한국어가 소리 언어로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평가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성조가 없다는 건 외국인 학습자 입장에서 보면 발음 학습의 복잡성을 크게 줄여주는 명백한 이점이에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자음, 모음의 정확한 소리값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나오겠지만 연음현상처럼 단어들이 연결될 때 발음이 변하는 규칙들 이런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네, 있죠. 하지만 학습 초기에 그 소리의 높낮이라는 변수 하나가 딱 제거된다는 건 한국어 소리 체계를 익히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하거나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는 요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바로 한국어 읽기 학습이 비교적 빠르게 진척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네, 성조가 없다는 장점 확인했고요. 그럼 이제 한글 자체의 구조로 넘어가 보죠. 이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읽을 수 있는 문자일 수 있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글은 영어 알파벳처럼 글자를 옆으로 쭉 늘어놓는 그런 선형적인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여기서 한글의 그 독창성 그리고 과학성이 빛을 발하는 거죠. 한글은 조합형 문자 또는 모아쓰기 문자라고 불리는데요. 기본적인 자음,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거라 모음, 아, 야, 이런 부품들이 있어요. 이 부품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마치 블록처럼 조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음절, 즉 하나의 글자를 형성합니다. 아, 블록처럼요. 네, 가장 기본적인 조합은 자음 플러스 모음. 예를 들면 기역 더하기 아 해서 가 이런 형태고 여기에 음절 끝에 받침자음이 추가돼서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받침자음. 예를 들면 기역 더하기 아 더하기 기역 해서 각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야, 진짜 레고 블록 조립하는 것 같다는 비유가 딱 맞네요. 그럼 기본 자음, 모음이라는 그 한정된 수의 블록만 익히면 그 블록들을 어떻게 쌓고 결합하는지 그 조립 설명서, 그러니까 조합 규칙만 이해하면 그쵸? 이런 상으로는 어떤 글자든 만들어내고 읽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와, 수천 개씩 되는 그 각기 다른 그림 같은 한자 외워야 하는 방식하고는 정말 다르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에요. 수천 개 개별 문자를 암기해야 하는 표의 문자, 예를 들면 한자 같은 거요. 아니면 철자랑 실제 발음 사이에 불규칙성이 많은 표음 문자, 영어의 어우 발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복잡하죠. 들과 비교했을 때 한글은 비교적 적은 수의 기본 구성 요소, 즉 자모랑 일관된 조합 규칙을 통해서 거의 모든 소리를 표기하고 또 해독할 수 있습니다. 학습해야 할 기본 요소수가 적고 그 조합 규칙이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높다는 점, 이것이 바로 한글 읽기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잠재력의 원천입니다. 뭐랄까, 인지적 부담, 커그니티드 로드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조합 규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학교라는 단어를 보면 학은 자은 히읗의 모음 아, 받침 기역이고 교는 자음 기역의 모음 요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자음 모음이 위아래 좌우로 결합하는 방식에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모음의 모양에 따라서 자음이 왼쪽에 오기도 하고요. 아, 여, 여, 이 같은 세로형 모음들 위에 오기도 합니다. 오, 요, 우, 유, 으 같은 가로형 모음들. 아하. 그리고 받침은 항상 모음 아래에 위치하죠. 예를 들어 고, 기역 플러스 오에서는 기역이 오 위에 오잖아요. 근데 가, 기역 플러스 아에서는 기역이 아 왼쪽에 옵니다. 네네. 여기에 받침 기역이 붙으면 각각 곡, 각이 되고요. 이처럼 자음과 모음의 형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공간을 채우면서 결합하는 어떤 시각적인 규칙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공간 배치가 좀 낯설 수 있는데 몇 가지 패턴만 익히면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어요. 와, 진짜 체계적이네요. 단순히 소리를 기호로 바꾼 걸 넘어서서 그 소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초성, 중성, 종성 이걸 시각적인 2차원 구조 안에 담아낸 거군요. 네, 그렇죠. 체계적이고 발음 중심적인 문자 체계라는 자료의 평가가 더욱 와닿는데요. 이런 구조 덕분에 처음 보는 글자라도 구성 자모만 알면 일단 소리내어 읽어볼 수 있다. 이런 잠재력이 생긴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 해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실제 유창하게 읽기 위해서는 단순히 글자를 소리로 바꾸는 건 이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어에는 그 받침 발음과 관련된 중요한 현상이 있는데요. 바로 연음 법칙입니다. 연음 법칙. 들어본 것 같아요. 받침이 뒤에 오는 모음이랑 만나서 소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현상. 맞죠?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발음할 때 한국어처럼 네, 맞아요. 국의 받침 기역이 뒤에 어랑 합쳐져서 소리 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뽀치꼬치처럼 받침 소리가 다음 음절 첫 소리로 옮겨가기도 하고 맛없다 맛없다처럼 소리가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이어지기도 하고 여러 규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글자 그대로만 읽으면 좀 어색하거나 틀린 발음이 되는 경우가 많죠. 한글 해독 자체는 구조적으로 쉽지만 자연스러운 발음을 위해서는 이런 연음 규칙을 포함한 음운 변동 현상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이 읽기 연습에서 소리 내어 읽는 걸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눈으로 읽는 거랑 소리로 정확히 구현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군요. 한글의 조합 원리 이해가 1단계라면 실제 단어나 문장 속에서 나타나는 발음 변화 규칙, 특히 연음 현상 같은 걸 익히는 게 유창한 읽기로 나아가는 2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실제적인 연습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자료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단계들을 제시하고 있던데요. 첫걸음은 뭐부터 떼야 할까요? 역시 모든 건 기본부터 시작해야죠.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기본 자음과 모음, 그러니까 한글의 알파벳에 해당하는 글자들의 모양, 그리고 소리를 정확히 익히는 겁니다. 네, 기본 자모. 자료에 나온 것처럼 기역, 니은, 디귿 하는 자음들, 그리고 아, 야, 여 하는 모음들, 이걸 하나하나 확실하게 암기하고 소리낼 수 있어야 해요. 이것들이 모든 조합의 기초 재료가 되니까요. 네, 시중에 나와 있는 한글 쓰기 노트나 앱 같은 거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기본 블록들을 다 익혔다면 이제 본격적인 조립 연습이 필요하겠군요. 자료에서는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서 가장 기본적인 음절들을 만들어 읽는 연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기역의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를 순서대로 붙여서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이렇게 소리내어 읽는 거죠. 다른 자음들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마치 구구단 외우듯이 반복해서 입에 붙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2단계에서는 정확한 소리를 내는 것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자음과 모음이 결합했을 때 글자가 어떤 모양이 되는지 이걸 시각적으로도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받침이 있는 음절 연습으로 넘어갑니다. 그 플러스 아 플러스 기역은 각, 니은 플러스 아 플러스 니은은 난, 드 플러스 아 플러스 릴은 달처럼요. 네, 받침 연습. 앞침이 붙으면서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의 깊게 듣고 따라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받침 소리는 그 7개의 대표음 그, 는, 드, 를, 무, 부, 잉 중 하나로만 발음된다는 규칙도 함께 익혀두시면 좋아요. 아, 7개 대표음 규칙이요? 네. 기본 음절 연습이 충분히 되었다면 이제 실제 단어나 문장 읽기로 나아갈 차례군요. 자료의 예시처럼 학교, 나무, 사과 이런 쉬운 단어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학교에 갑니다. 밥을 먹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와 같이 짧고 간단한 문장들을 읽는 연습을 하는 거죠. 네, 이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연음 법칙을 의식하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읽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처음에는 로봇처럼 또박또박 읽게 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눈으로 글자를 정확히 인식하고 해독, 그것을 최대한 정확한 소리로 연결시키는 발음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갑갑, 읽다, 읽다, 넓다, 넓다처럼 겹받침이 있거나 발음 규칙이 좀 복잡하게 적용되는 단어들은 따로 목록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 따로 목록 만들어서요? 네. 이 과정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문장을 읽는 속도나 자연스러움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글의 그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읽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네, 정말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이 자료 작성자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요즘 기술을 활용한 아주 흥미로운 학습 루틴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 네. 그 부분도 재미있죠. 본인이 베트남어 학습에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읽고 쓰는 걸 넘어서 배운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창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먼저 노트북 LM 같은 AI 글쓰기 도우미 이런 걸 활용해서 배우고 싶은 언어로 글쓰기 연습을 하고요. 네, AI 활용. 그렇게 작성한 글의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시각화해서 구조적으로 정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팟캐스트 대본을 쓰거나 아니면 짧은 영상을 만들면서 실제로 말하는 연습까지 연결하는 거죠. 와, 정말 읽기,
쓰기, 정리, 말하기,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학습 사이클이네요. 네, 그렇죠. 단순히 정보를 입력하는 그런 수동적인 학습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해보는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에는 AI 기반의 자막 생성 및 교정 도구, 이걸 활용해서 자기 발음이나 표현에 대한 피드백까지 받는다고 하니 기술을 정말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예시 같아요. 맞습니다. 이 예시는 학습, 읽기, 쓰기, 그리고 연습, 말하기, 그리고 창작, 콘텐츠 제작, 활동을 기술을 매개로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언어학습에서 좀 간과하기 쉬운 출력, 아웃풋 연습을 강화하고 또 기술을 통해 피드백까지 얻는다는 점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죠. 네, 출력 연습 강화. 물론 모든 학습자가 영상 제작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배운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보는 경험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읽은 내용을 요약해서 써보거나 아니면 짧게 녹음해서 자기 발음을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습 스타일이나 목표에 맞춰서 이런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적용해볼 여지가 많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성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읽기 학습이 왜 중요하고 또 효과적인지 그 이유부터 시작해서요. 성조 없는 발음의 이점, 그리고 한글의 핵심 원리인 그 과학적인 조합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네. 또 기본 자모 익히기부터 문장 읽기 연습까지 구체적인 실천 단계들, 그리고 연음 현상 같은 주의점, 마지막으로 최신 기술을 활용한 학습 아이디어까지 폭넓게 다루었네요. 네. 오늘 논의를 쭉 관통하는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그 설계 자체가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서요. 기본 원리와 발음 규칙을 제대로 익히면 다른 많은 문자 체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읽기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잠재력? 그리고 이렇게 얻은 읽기 능력은 단순히 글자를 소리내는 기술을 넘어서 어휘력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어로 된 풍부한 정보와 문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이자 만능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읽기는 더 넓은 한국어의 세계로 나아가는 문과 같다. 이 말씀이 정말 와닿네요.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글은 사용자, 즉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매우 의도적이고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쉽고 효율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문자체계의 탄생 배경에는 과연 어떤 철학적 혹은 사회적, 문화적 염원이 담겨 있었을까요? 문자의 형태 자체나 조합 방식에 그런 가치들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나눈 한글의 특징들을 떠올리시면서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또 다른 깊이 있는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